네, 안녕하세요. 오이과학의 루틴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제가 오랜만에 수학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제가 수학 전공이 아닌지라 그냥 제가 평상시에 이런 식으로 푼다 정도로만 참고해 주시고, 혹시나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학생분들이나 뭐 다른 분들이 계시다면 제 영상을 간단히 참고 정도로만 활용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립 1차 방정식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유형도 참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유형 한 가지에 대해서 한번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아마 뭐 영상이 뭐 3, 4편 이상이 나올 것 같은데요. 최대한 따라와 주시고,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수준으로 제가 정리를 했으니까, 너무 쉽거나 뭐 당연히 아시는 분들은 스킵하셔도 크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속력과 관련된 1차 방정식, 연립 1차 방정식을 뭐 식을 만들어서 풀어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속력에 대한 공식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만약에 이제 학생분들이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력이란 뭐 단어는 뭐 과학 시간에도 나오고 수학 시간에도 나오지만, 암기만 하지 마시고 충분히 이해해 놓고 암기하신다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도 충분히 활용을 잘 할 수 있고요. 제가 뭐 여기서는 지금 수학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혹시나 속력에 대한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이렇게 오이과학 7반 속력의 이해 파트를 참고하셔도 되고요. 아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원리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공식이 나오는지는 말씀 안 드리고, 공식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는 공식을 가지고 있죠. 일정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거리를 움직였냐를 알아보는 게 속력이고요. 그 다음에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입니다. 우리가 움직였다는 뜻은 시간이 흐르고요. 움직이려면 빠르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증가해도 내가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많아지기 때문에 두 관계가 곱하기로 설정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 공식은 여러분들이 유도할 수 있겠죠? 유도할 수 없으면 우선 외우셔야 되지만, 유도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그렇죠? 어떠한 자 어떤 일정한 속력을 가지고, 그죠? 일정한 속력을 가지고 어떤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거리를 점점 많이 이동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 공식이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신다면 그냥 넘어가시고 암기만 하셔도 되고요. 제가 살짝 과학적인 해석을 해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우기 전에 이해를 충분히 하셔야 되지만, 지금 이해할 시간이 없어요 하면은 우선 암기부터 하셔도 괜찮은 것 같고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꼭 이해를 하신 후에 암기까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속력과 관련된 연립 1차 방정식의 문제 예시를 보여드리고 그 문제에 대한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인 문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요. 자, 요새 참 문제집 보면 말이죠. 너무 문제가 길어요. 그렇죠? 수학 문제가. 진짜 국어 문제 읽는 것처럼 아마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수학을 다가갈 때 조금 거부감이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이게 문장이 길다는 거. 하지만 조금만 고민해 보면 뭐 엄청 대단한 건 아닌데요. 너무 길게만 돼 있다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자, 잠깐 문제를 읽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네. 어느 정도 읽어 보셨겠죠? 제가 또 아까도 다음에도 읽겠지만, 자, 이런 문제를 보통은 어떻게 풀까? 자, 보통 문제집이라면은, 그리고 뭐 교과서에도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죠.
자,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선 이렇게 합니다. 자, 표를 그려라. 자, 표를 어떻게 그리냐? 자, 표를 막 그린 다음에 당연히 여기 지금 나온 문제를 보니까 속력이 들어가 있고 거리도 들어가 있고요. 시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표에다가 속력, 거리, 시간을 넣고 속력에 관련된 거를 숫자를 표에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지금 문제에서는 A에서 B까지 갈 때, 그리고 B에서 C까지 갈 때의 속력, 거리, 시간에 대해서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쵸? 자, 속력을 찾아보면요. 문제에서, 자, A에서 B까지는 네, 시속 2km. 그죠? km per hour라고 쓰고요. 자, B에서 C까지는 3km. 그 다음에, 자, 거리는, 안 나와 있죠? 그쵸? 안 나와 있습니다. 자, A에서 B까지는 속력은 나와 있지만 거리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표시를 안 했고요. 자, 그 다음에 B에서 C까지는 네, 모르죠. 그래서 표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표시하냐? 우리는 그래서 문자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x나 y라는 알 수 없는 수, 즉 미지수로 x, y를 표시를 하는 거죠. 그렇죠? 모르니까 그냥 아무 문자나 적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시간은 나와 있나요? 자, 나와 있는데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하죠? 자, 시간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표를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시간이 안 나와 있으니까 속력분의 거리로 시간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자, 2분의 x입니다. 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공식을 응용하면 속력은 a에서 b까지 2니까 2분의 거리는 x니까 x로 표시한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표시한 겁니다. 당연히 b에서 c까지도 표시를 하면 3분의 y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합하는 것도 합한 결과도 이렇게 표에다가 표시하도록 되어 있죠, 보통은. 그래서 표시를 하면 자, x와 y 어느 거리인지 모르지만 둘이 합한 거리는 20km라고 나와 있으니까 20이라고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도 시간이 각각 얼마나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합한 시간은 8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합해서 8이라고 표시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표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표에서 식을 만들어내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보통 문제집에는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로 제가 물음표로 표시한 이 네 군데입니다. 이 표로 푸는 방식이 쉽다면요. 제 영상을 안 보셔도 됩니다. 그쵸? 이 표로 푸는 방식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제 영상을 쭉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학생이라면 어떤 걸 어려워할 것 같냐면요. 이게 표에다가 뭐 있는 문제에 나온 숫자들 집어넣는다 칩시다. 그런데 이렇게 애매한 것들을 표에 집어넣을 때 공식을 써서 표시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문자로 표시를 해야 되는지 미지수로 표시해야 되는지 이런 게 좀 혼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표를 완성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가 어렵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는 표는 잘 썼지만 표 안에 숫자를 잘 넣었지만 이 표를 가지고 식을 만들기 좀 어렵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1차 방정식 문제를 풀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학생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풀면 좀 좋은지 추천을 해드립니다. 꼭 이렇게 풀어라. 이렇게 풀면 무조건 정답이다.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네, 세상에 완벽한 풀이는 없어요. 네. 뭐 깔끔한 풀이? 좀 뭐 간결한 풀이? 아니면 조금 뭐 창의적인 풀이? 이렇게 다양한 풀이 방법은 있을지언정 네, 뭐 정확하게 100점짜리 풀이는 있을 수 없죠.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하는 풀이가 아마 대표적인 풀이일 뿐이지 정말 완벽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완벽할 수도 있죠. 완벽할 수도 있는데 제 풀이는 뭐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좀 추천하고 싶냐면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하기 힘들다 했을 때는 이 문장을, 이 문제에 나오는 문장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어떨까? 근데 그림으로 표현할 때 숫자도 같이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냥 숫자만 표현하면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숫자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숫자 옆에 단위도 함께 표시하는 것을 꼭 추천해 드립니다. 네, 꼭 추천해 드린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죠. 자, 우선은 A, B, C 지점이 있답니다. 우선은 자, 막대기로 길을 표현하고요. 자, 제 멋대로 하는 겁니다. 이건 정답이 아니에요.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린 거니까 참고해 주십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A, B, C 지점 정해야겠죠? 자, 처음 첫 지점을 A, B 지점을 거친 데쓰니까 중간 아무데나 B, 그리고 끝에다가 C 지점을 표시했고요. 자, 거리가 20km랍니다. 그럼 이 전체 거리를 20km라고 그림에 표시를 하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A에서 B까지는 시속 2km. 표시하죠, 뭐. A에서 B까지는 자, 단위로 표시하니까 쉽죠? 시속 2km. 2km per hour라고 표시를 했고요. B에서 C까지는 시속 3km입니다. 그럼 3km를 단위로 쓰면 3km per hour가 되는 겁니다. 그쵸? 자, 문제에 나온 거는, 문제에 나온 숫자들은 다 그림에 표시를 해놔야 나중에 혼동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가면 결국 8시간이 걸린다. 오케이. 자, 이 전체 거리 가는데 20km고 8시간이니까 이렇게 제가 8시간이라고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하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상상하는데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다음에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는 바로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너무 길게 하면 좀 지루하니까 짧게 짧게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빛을 주면 눈빛이 달라지는 오수학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